안녕하세요. 은피쌤입니다. 지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강의를 듣고 계시죠? 이번 시간이 마지막 강의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코디언을 잘 못하는 이유가 어, 리듬, 박자의 흐름을 일정하게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음악은 박자의 그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박자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을 하죠. 중국집에서는 단무지가 두껍거나 얇거나 두껍거나 얇거나 이만하거나 그렇게 자르지 않죠. 일정한 크기로 자르죠. 일정한 크기로. 거기에는 모양을 보고 단무지 잘라놓은 그 모양을 보고 감정을 느끼지는 않아요. 왜? 단무지는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입으로 맛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음식은 우리가 입에 넣어서 맛을 음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처럼 음악은 소리를 듣고 그 음악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음악을 느끼게 해주는 멜로디가 좋아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은 멜로디와 왼손 반주의 조합으로 함께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음악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은 탱고 음악, 어떤 음악은 뭐 슬로우 락 음악, 어떤 음악은 비긴 음악, 어떤 음악은 룸바 음악. 일단 어떤 형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 우리 음식에서 된장찌개 하면 된장이 기본이잖아요. 김치찌개 하면 기본이 김치잖아요. 그것처럼 찌개를 끓일 때도 베이스가 정해져야 되나. 된장이냐, 김치냐, 감자국 하면 감자가 핵심이죠. 무구가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찌개의 맛처럼 베이스가 어떤 형식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악이 달라지니까 베이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코디언이나 전자올겐이나 피아노를 배우다가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멜로디에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멜로디에 치중을 한다. 멜로디에 왼손 박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멜로디의 그 어떤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박자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맛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죠. 음악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 많이 보고 탁구 배드민턴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운동을 할 때도 규칙 안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어기면 점수를 잃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음악도 규칙을 벗어나면 그건 음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트로트 경연대 하는 그런 TV에서 나오는 거 간혹 보면 때로는 좀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좀 심하게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다. 그건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본받을 건 아니죠.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학생이잖아요. 자꾸 멋을 부리려고 하는데 멋이라는 것은 규칙 안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아래가 입춘이었고 어제가 보름이었고 결국은 찰밥을 못 먹었다는 게 핵심이지만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 봄에는 무슨 꽃이 피죠? 꽃 생각할 필요 없어요. 봄에 피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이 피는 거예요. 가을에는 가을에 피는 꽃이 피는 거예요. 대표적인 가을꽃이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죠? 봄에는 우리 진달래, 뭐 철쭉. 봄에는 봄에 피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음악에서는 이 음악은 어떤 주법을 이용하느냐, 요것을 아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4분의 4박자에서 왈츠의 느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주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왈츠 그러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이 기억날란지 모르겠다. 이때 이 노래 있잖아요. 왈츠.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왈츠잖아.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이 왈츠 쿵짝짝 쿵짝짝, 이 느낌으로 이 노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곡을 가지고 왈츠라 그러지 않고 왼손 주법으로 이 곡을 연주했다. 왼손 주법으로, 왈츠 주법으로 이 곡을 연주했다. 그래서 왈츠 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슬로우 곡고 왼손 주법이 슬로우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이 얼마만큼 숙달되어야 되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슬로우락이 숙달이 잘 되면, 숙달이 되어 있다. 요거 빠르기에 따라서 슬로우락이 될 수도 있고 왈츠가 될 수도 있고 8분의 6박자 곡을 연주할 수도 있고 8분의 9박자 곡을 연주할 수도 있고 8분의 12박자 곡을 몇 가지예요 도대체.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쿵짝짝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기본은 베이스가 왈츠잖아, 쿵짝짝. 그런데 슬로우락도 쿵짝짝인데 슬로우락은 4분의 4박자에서 왈츠의 느낌을 표현하는 음악이잖아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아는 것이 실력이다. 실력. 제가 아코디언 왕초보 탈출, 아코디언 첫걸음, 조이풀 아코디언, 이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만약에 쿵짝짝이 자연스럽게 됐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면 왈츠의 변화도, 변형된 왈츠가 있거든요. 변형된.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있으면 기본에서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본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은 곡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왼손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슬로우락 곡을 만났는데 항상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왼손이 숙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왼손이.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왼손이 중요하구나. 왼손. 그래서 조금은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변형이죠.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알죠? 도미솔 랄랄라솔 파파파 미미미 렐렐레 쿵짝짝. 그 다음 8분의 6박자
한 마디에 쿵짝짝 두 번 하면 되잖아요. 8분음표가 한 박자 되는 곡. 쉽게 나오잖아요. 왜? 왼손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왼손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마지막 강의 시간 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보고 자꾸 의식을 하다 보니까 가다가 깜빡 치매가 온 건 아니고 이 화면을 보고 잘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깜빡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이 일정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왈츠나 8분의 6박자나 슬로우락 8분의 9박자 왈츠, 그 다음에 8분의 6박자, 그 다음에 8분의 9박자, 그 다음에 8분의 12박자, 그 다음에 슬로우락, 그 다음에 또 변형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서빙. 도대체 쿵짝짝 가지고 몇 가지의 주법을 연주하는 거예요. 몇 가지 많은 주법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쿵짝짝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노래 몇 곡 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곡을 가지고 다양한 주법을 대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된장찌개 하나만 잘 끓여도 다른 찌개 다 끓이잖아요. 김치찌개 하나만 잘 끓여도 다른 찌개 다 잘 끓이잖아요. 왜? 기본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양념은 저는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즘은 별 희한한 양념을 다 수입한 그 양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음식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본 베이스 있잖아요. 간장, 양념, 간장, 소금, 그 다음에 간혹 고춧가루, 간혹 고추장, 간혹 참기름, 기름을 참깨에서 기름을 짜서 참기름을 넣을 때도 있지만 그냥 참깨를 넣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제가 아는 한국의 요리에서 맛을 내는 것은, 그리고 찌개를 끓일 때는 그 육수에 따라 곰탕이 되기도 하고 설렁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 양념이 있어요. 그 기본 양념을 베이스로 해서 음식의 맛을 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에도 이 양념과 같은 것이 뭐냐면, 양념. 아무리 좋은 소고기도 양념이 안 들어가면 그거 못 먹어요. 못 먹어. 그 소고기를 맛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기본 소고기도 맛있지만 그 소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양념을 치잖아요. 그 양념이 오른손에 애드립일 수도 있고 오브리카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본 음식의 맛을 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스예요. 베이스를 잘 연주하면 오른손이 멜로디만 연주해도
기분에 따라서 쿵짝짝을 하다가 뭐 이상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맛을 느껴야 돼. 기본에서 맛을 느끼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기본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꾸 새로운 곡 이 곡 하다 한 다음에 저 곡 한 다음에 그 곡 하다 한 다음에 이래 곡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등산 전문가들은 옆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요. 정상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만. 뚜벅뚜벅 한 걸음. 그런데 등산의 아마추어들은 올라갔다가 떠들고 장난치고 가다가 앉아서 물 마시고 막 야 저기 봐라 저기 꽃 봐라 저 바위 봐라 이러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정상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은 내려오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아마추어들은 올라가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크죠. 왜? 전문가는 이미 정상을 바라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어머 저 다람쥐 봐라, 뭐 개똥 봐라. 산에 개똥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왼손 기본.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그러면 같은 계열, 왈츠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슬로우 락, 서윙은 좀 어려워요. 서윙은 다음에 강의해 드리겠지만, 이 기본에서 이 왼손이 쿵짝짝이 흐트러지지 않고 연주되어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연습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좋은지 시끄러운지 아마추어는 모르잖아. 그래서 선생님을 한 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한 선생님을 모셔야 돼. 연주를 해서 딱 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날려. 선생님 이렇게 연주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잘 안 되니까 선생을 찾았잖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선생님 어디 한두 명이에요. 뭐 눈에 발에 밟히는 게 선생님인데 그 중에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선생을 찾아야 돼요. 그 농가대학 아시죠? 농가대학 교수들은 실험실에서 채소를 곡식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길러서 어떤 상황을 보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곡식을 기르고 경험하잖아요. 그럼 누가 농사를 잘 짓겠어요? 농가대학 박사가 농사를 잘 짓겠어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짓겠어요? 농부가 훨씬 잘 짓는 거예요. 왜? 경험이잖아요. 농부들은 온도계 볼 필요도 없어요. 농부들은 봄이 왔네, 몇 월 며칠 날 밭을 갈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느낌이에요. 느낌에 밭 갈아야 된다. 그때가 그때예요. 농부들은 왜? 그 농부들은 1, 2년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평생 농사를 지어 왔잖아요. 그리고 어부들 물속에 고기가 어디 노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낚시 박사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을 빌어? 그 지역에 평생 살아온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어부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지금 돔이 어디서 잘 나옵니까? 그분의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의 처방을 받아요.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와서 먹었어요. 내 느낌에는 몸이 다 나은 것 같아.
몸이 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몸이 낫고 낫지 않음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의사예요. 의사. 왜? 의사가 처음에 진찰을 했고 마지막 진찰을 의사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 가지 그 아주 악질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잘 낫지도 않는 거. 이런 질병에 걸리면 그 병의 조절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약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의사가 조절하는 거예요. 의사. 그러면 완치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대답을 들어야 돼? 의사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뭐 취미생활인데 취미라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색소폰 조금 불 줄 안다고, 아코디언 조금 연주할 줄 안다고 막 요양원에 다녀서 뭐 자기는 봉사활동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왜? 그 연주도 잘하지도 않는 그걸 들어주면서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 박수가 잘한다는 박수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박수라는 걸 그걸 알란가 모르겠네. 요양원에 가면 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요, 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선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음악가가 있을 수도 있고 각 분야에 뭐 최상의 위치에 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아코디언만 조금 할 줄 안다고 그거 가서 막 반주기 털어놓고 쿵짝쿵짝쿵짝 막 흔들어서 왔는데 그분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분들이 잘해서 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우리인데 와서 뭔가, 뭐 해보려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대견하다 해서 격려의 박수를 쳐준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연주는 완벽해야 돼요.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연주는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셨죠? 쿵짝짝을 한번 배웠으면 이 쿵짝짝은 우리가 음악을 시작해서 음악에서 손을 놓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쿵짝도 마찬가지예요. 쿵짝짝 속에 쿵짝짝 속에 쿵짝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되고, 쿵짝짝 속에 쿵짝짝이 들어가는 이 세밀한 음악을 알기까지는 아직은 아마추어라는 거죠. 내가 듣기에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선생님이 좋아요. 그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선택한 선생님으로부터. 이해가 갈란지 모르겠네. 봉사활동도 저는 그 길 가다가 보면 이래 좀 어려운 분들 이래 박스 넣고 돈 이래 달라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5,000원짜리, 가능하면 1,000원은 안 드리려고 해요. 1,000원 줘가지고 뭐 사 먹을 것도 없잖아요. 가능하면 드리려고 해요. 저 사람들 앵벌이다. 그건 뭐 앵벌이든 어쨌든 나보다는 어렵고 힘든 분이니까 뭔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타는데 뭐 요즘 65세부터 지하철 공짜로 타잖아요. 그런데 70세로 올리자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뭐 이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저는 65세가 되어도 지하철 요금을 낼 거예요. 왜? 나라가 튼튼해야 나도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아버지가 튼튼해야 나도 튼튼하다. 내가 튼튼해야 내 자녀도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음악을 연주할 때도 어디 요양원에 가서 연주하든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쿵짝짝, 왜 쿵짝짝을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쿵짝짝이 이 박자감을 완전히 내 몸이 느꼈을 때 이 박자가 어디로 가느냐? 오른손으로 넘어가요. 오른손. 이게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무슨 음악이고 이런. 이렇게 오른손이 이제 반주를 같이 하잖아요.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반주를 같이 넣거든요. 요걸 애드립이라 그러는데 이 애드립을 넣을 때도 어떤 원리에서 넣느냐 하면 왼손처럼 쿵짝짝 쿵짝짝 이 원리에 의해서 오른손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하거든요. 이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왼손이 쿵짝짝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이 수준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오브리카토를 넣더라도 이렇게 넣을 오브리카토를 넣더라도 쿵짝짝 쿵짝짝 그 박자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 이 음악은 쿵짝짝의 반주 어떤 형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의 오브리카토도 쿵짝짝 형태 속에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쿵짝짝 리듬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왼손의 끊임없는 노력. 손흥민이가 공을 그렇게 잘 차지만 별거 없어요. 알고 보면 손흥민은 뭐 잘해요? 달리기 잘하잖아요. 공 펑 차놓고 뛰면 손흥민이를 따라가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자유로운 거예요. 공격수보다 수비가 달리기를 더 잘한다. 우리나라에 그 김민재라는 선수 있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데 달리기가 또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수들이 들어와서 골을 넣고 싶은데 공을 통 차놓고 가면 자기 공을 김민재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골을 못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숙달되지 않으면 몸이 느끼지 못하면 이 쿵짝짝을 우리가 트로트 방송국에서 본래 음악은 TV나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고 라디오 아니지 핸드폰으로 듣는 게 아니고 라이브로 들을 때가 최고거든요. 라이브로 들을 때. 왜? 현장감도 있고 그 원음 그 자체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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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몸이 따로 움직이잖아요. 이 박자를 느끼는 거죠. 뭘 느껴요? 멜로디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몸은 박자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멜로디를 느끼고 있죠. 몸은 뭐에 따라 반응한다? 반주에 반응하는 거예요. 쿵짝 아셨죠? 그래서 왼손 반주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왼손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디에서 살아나요? 쿵짝짝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와, 멜로디 음죠. 멜로디만 듣기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밤에 혼자 딱 앉아서 할 때는 좋은데
이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한 뭐 두 마디나 네 마디, 한 마디, 두 마디나 네 마디 정도는 통하는데 이렇게 계속 연주하면 지겨워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로디에, 이 좋은 멜로디에 뭐가 따라 붙는다? 왼손 콩짝짝이 따라 붙으면 음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음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왼손이 쿵짝짝 쿵짝짝 숙달되어진 사람만 슬로우락을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숙달되어진 사람만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라노비아라는 곡을 많은 분들이 연주하는데 어떻게 연주하더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배우는 학생은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학생은 쿵짝짝을 네 마디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돼. 봐요. 훨씬 듣기 좋아. 훨씬 듣기 좋잖아요. 이게 뭐냐? 파도 타기잖아, 파도 타기. 파도가, 배가 바다 위를 떠가는데 파도가 철썩철썩 잔잔, 철썩철썩 잔잔하면 배가 더 잘 갈 것 같죠? 선장이 운전을 못해. 왜? 파도가 언제 칠지 모르는 거야. 언제 보통 배는 파도를 정면을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파도를 뒤로 두고 지나가야 되거든. 파도를 옆으로 타면 배가 이렇게 기어뚱기어뚱하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는 항상 치는 거예요. 그 파도는 치는데 크기가 크냐 작으냐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크기가 크고 작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바다가 잔잔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음악을 연주할 때도 파도가 일정하게 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계명 읽으면서 미미미 파미레미도 솔솔라솔도레미. 저는 박자를 아니까 정확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이것을 누구 앞에 들려줘야 되느냐? 선생님께 들려줘. 옆에 음악의 전문가들도 아니야. 야, 들어봐. 내가 잘하지? 듣기 좋지? 그래. 그러면 통과 아니야. 심판이나 코치나 선생에게 들려줘야 돼. 선생이 오케이 해야 넘어가는 거지. 시험은 누구나 칠 수 있지만 답안 틀렸다 맞다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맞네 틀리네 채점에서 너 이리 나와. 너 30점이야. 공부해서 안 했어. 너 이리 나와. 너 100점이야. 축하해. 이러지. 내가 내 점수를 매기고 있어. 이 음악을. 의사 선생님들 가르쳐 보면 박사들이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내가 뭐라고 하면서 가르치냐면 조건이 첫 번째 가르칠 때 저는 대충 안 가르쳐요. 3개월 동안 저희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왜? 병원의 의학 분야에는 당신이 박사라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음악은 도레미파도 모르면서 저희한테 질문하면 모든 게 다 궁금한데 내가 그걸 대답을 해주다 보면 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못하게 해요. 왜?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질문을 해야지.
모르는데 다 질문인데 그걸 어떻게 대답해 주고 있느냐고. 알게 되면 그게 3개월 동안 질문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똑똑하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르치기가 훨씬 쉬워요. 왜? 그분들은 알아야 질문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뭐가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교수인데 질문을 하잖아요. 좀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쿵짝짝도 안 되는데 질문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똑똑하잖아요. 한 2달 넘어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이고, 선생님, 그래. 나보고 선생님, 그래. 왜요? 그러면, 왜 질문하지 말라는 건지 이제 이해를 했대요. 그 봐. 한 2-3달 가면요. 본인 스스로 다 알아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모르니까 질문한다 그러는데, 질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 내가 연주하는 게 맞다 틀리다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아주 훌륭합니다. 다른 파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콩짝짝을 잘하면 왈츠,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슬로우락, 그 다음에 스윙 6가지 주법을 이 콩짝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 6가지 주법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되어져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기본만 가지고 연주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엘리자를 위하여도 그 왈츠인데. 요만치하지. 아셨죠? 그러니까 쿵짝과 쿵짝짝이 어떤 음악을 만나든지 내가 왼손으로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주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선생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 선생님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선생님이어야 된다. 이론이 준비가 안 된 선생은 자꾸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러거든요. 방법을 알아야 연습을 하지. 악보 하나 떡 갖다 주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런 선생 만나면 안 되죠.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된다. 원리, 이 곡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연습도 원리가 있고 연주도 원리가 있고 우리 잠자는 것도 원리가 있고 노는 것도 원리가 있고 모든 게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그거 하나가 긴머리 소녀 왈츠로 연주하세요. 그 왈츠가 숙달되면 어떤 형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음악의 샘에 풍덩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왼손 베이스가 한 달 안에 아코디언을 배우러 갔는데 한 달 안에 베이스를 잡아주지 못하면 그 선생님 바꾸라 그랬잖아요. 왜? 시간 낭비거든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름 있는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 다 나오는 선생님들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5년 배웠다, 10년 배웠다, 3년 배웠다, 7년 배웠다. 저희한테 오면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다시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쿵짝, 쿵짝짝.
베이스가 다르죠. 이 나비야를 가지고 다양한 베이스 주법부터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베이스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주를 할 때 멜로디가 끊어지면 안 돼요. 멜로디가. 보세요. 베이스가 멜로디가 끊어지면 안 돼. 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당신이 얼마나 내게, 이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숨 쉴 때면 소리가 딱 끊어지잖아요. 혹은 또 스타카토가 있었고, 또 혹은 또 4분 쉼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끊어주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절대 끊어지면 안 돼. 특히 악기는 끊어지면 안 돼. 왜? 음악으로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주를 해서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선생님, 내가 연주를 했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베이스는 어떠세요? 점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검정고시 시험을 치잖아요. 그리고 시험 쳤는데 누가 평가를 해요? 선생님이 평가를 하지.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여러분들의 손에 평생에 나는 별빛 같은 사랑아를 통해서 나는 쿵짝짝 주법을 완벽하게 익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인생에 난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난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변화를 주는 포인트. 그 포인트가 별빛 같은 사랑아라는 이 곡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아코디언을 세밀하게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바뀌잖아요. 왼손 베이스가. 이렇게 기본이 되어져야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한 달 안에 아코디언을 배우러 갔는데 한 달 안에 왼손 베이스를 잡지 못하면 그 선생님께 배우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가면, 아니요. 세월이, 초등학교는 1년만 다니면 2학년 올라가야 돼요. 1년만 더. 그런 거 없어요. 1년 다니면 2학년 1년 다니면 3학년 올라가야 돼요. 그것처럼 한 달 안에 쿵짝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코디언 배우러 가서 한 달 안에 쿵짝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해결 못해요. 왼손 베이스를,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 중에 왼손 베이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5%도 될라나? 5% 될라나? 100명 중에 5명 될라나? 제 말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쿵짝이 안 되는 음악, 쿵짝짝이 안 되는 음악, 그 음악은 배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남원의 날씨가 11도까지 올라갔어요.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실내는 조금 썰렁하지만 점점 계절이 따뜻해지고 봄의 기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실력도 진달래꽃처럼 활짝 피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마지막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아코디언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애인과 벗이 친구잖아요. 그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 느낌을 표현해주고 내 느낌을 다 받아주는 그 좋은 동행하는
친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인 말이야, 애인. 항상 그거 아세요?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쿵짝짝, 쿵짝. 이게 숙달되면 다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연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비쌤이었습니다.